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동영상으로 만나는 토익 D-1 무료 특강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이번 8월달, 여름방학에 여러분들 두 번째 달이죠. 그리고 거의 8월달을 목표로 여러분들 방학 7월달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을 건데요. 이번 8월달, 여러분들 이번 특강 들으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5, 6만 제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었는데요. 26문제입니다. 20문제는 여러분들 파트 5 문제고, 그 다음에 두 지문, 6문제는 파트 6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제가 냈고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맞으셨고 틀리셨는지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가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A, B, C, D 바로 보니까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한국 학생들 많이 틀리는 문제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신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니까 여러분들 밑줄 친 거에 보니까 ing라는 동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들어간 전치사인데 해석 한번 해보죠. 알파뱅크가 respond이 아니라 respond to가 되겠죠. 작년에 어떤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응대하고 대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예요? 이렇게 interest rate, 이자율을 낮춤으로써가 되겠죠.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니까 by ing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 빨리 맞추시려면 어떻게 된다? 문장을 좀 자주 보시면서요. 같이 어울리는 단어를 같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여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가 보시죠. 2번 역시 A, B, C, D 보니까 바로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좀 명심하셔야 될 건데요. 동사 뜨자마자 뭐가 됐다? 수, 또 뭐? 시제, 또 뭐? 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BCY 디자인이라는 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뜨자마자 일단 자리에 못 들어가 몇 번 탈락된다? 그죠? B번 탈락되겠습니다. 자, 수를 보니까 여러분들 BCY 디자인 단수가 되겠죠. 자, 단수니까 몇 번? 일단 A번, C번, D번 뭐 단수가 다 가능하네요. 이제 태를,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제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뭐가 나옵니까? since라고 해서 나옵니다. since? 자, since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since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란 건 여러분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 뭐가 된다? 때문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된다? 이래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때문에가 될 때는 품사가 뭐만 된다? 그죠? 접속사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래로가 될 때는 뭐다?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 since가 뭐로 쓰였습니까? 자, 뒤에 보니까 founding이라고 해서 여기는 설립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왜 it라는 소유격이 나오니까 명사 앞에니까 이때 신스는 뭐다? 그쵸,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다? 뭐뭐 이래로가 되겠죠. 이래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시제다? 그렇죠. 현재 완료가 되겠죠. 과거에서 주구장창 지금까지 과거에 나오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뭐가 된다? 현재 완료 들어가니까 정답 몇 번이다? A번 되겠죠. 자, 그래서 since가 여러분들 이래로가 들어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주어,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have, p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since가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된다? since 뒤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 since가 뭘로 쓰였을 때? 접속사로 쓰였을 때. 그럼 여러분들 전치사로 쓴다면 여기 뒤에도 뭐가 된다?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과거 시점 명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문장 같은 경우 since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뒤에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since가 나오시면서 뭐가 나오죠? 과거 형태의 어떤, 그쵸, 명사, 상당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주어 다음에 현재 완료 들어가면 뭐다? A번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완료는요, 한국 학생들 잘 맞으세요. 근데 이제 since, 그 다음에 since 뒤에가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그거 많이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since가 때문에 이래로가 있는데 품사,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아니면 전접이 둘 다 되는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한번 제가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priority? top priority가 되겠죠. 최우선순위라고 할 때 무슨 priority? top priority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 뭐다? since 때문에 현재 완료.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들어가 보죠. 3번은 여러분들요, 문장의 동사를 보니까, 어떤 학생은 interest라고 한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여러분들 shoul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뭘까? 자, 문장의 동사는 바로 두 번째나 세 번째, 거의 끝에 있는 게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밑줄 친 거에서 어디까지? party까지가 뭐가 된다? should contact라는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뭐가 됐습니까? 여기 PP 형태가 되겠죠. 해설해 보시니까 송별의 파티를 주관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어느 누구나 뭐가 됐다? 이쪽으로 연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 있는 어느 누구나 뭐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가 저번 달 혹시 7월 달 그 특강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PP라든가 그 다음에 ing라든가 뭐가 됐습니까? who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앞에 들어가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보통 anyone이라든가 those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어느 누구나라고 해서 anyone interested 들어간 정답 몇 번이다? C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학생이 있죠.
선생님, 누구든지라고 해서 A번, whoever는 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이 뭐라고요? anyone. 뭐라고요? interested라고요. 관심 있는 어느 누구든지라고 해서 anyone interested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요. anyone이라고 해서 이게 명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가 어떻게 된다? 뒤에서 형용사라든가 ing나 pp라는 분사가 이렇게 나올 때 말이죠. 이렇게 수식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수식할 때 중간에 생략된 게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다시 한번요. anyone interest라고 해서 관심 있는 어느 누구든지라고 해서 anyone을 interest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렇게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ing, pp 같은 게 이렇게 명사 수식할 때 중간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까요? anyone과 interest 사이에 생략된 게 뭐다? 자, 그렇죠. anyone이 사람이니까 뭐가 되죠? 관계 대명사 wh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nyone은 단수니까 비동사 뭐가 되겠죠? i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whoever라는 얘기는요. whoever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anyone who가 되겠습니다. anyone who 뭐뭐 하는 그죠 어느 누구나라고 해서 누구든지라고 해서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anyone과 interest 사이는 뭐 된다? anyone who is interest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들 anyone who가 한 단어로 뭐가 된다고요? 그쵸. whoever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whoever가 들려면 whoever interessed가 아니라 뭐 된다? whoever is interest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anyone interested라고 그 사이는 뭐가 된다? who is가 생략됐는데 anyone who is interested에서 anyone who는 여러분들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다? whoever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ever가 대답이 되면 whoever is interested라고 해서 그게 이제 답이 되시는 경우죠.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A번은 whoever is interested라고 해서 is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요 그냥 해석한다고 해서 A번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올해 들어와서 whoever가 정답이 처리된 적이 있는데요. whoever는 적어도 동사가 2개가 보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whoever가 anyone who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anyone who라는 거에 걸리는 동사 하나랑 문장의 동사 하나라고 해서 즉 동사가 이렇게 2개가 비칠 때는 뭐가 된다? whoever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ever 이렇게 보통 whoever랑 anyone이 같이 나온 경우는 없는데 제가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혹시 anyone과 whoever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요. 자, 3번의 정답 anyone interested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죠. 4번 여러분들 이번 6월달, 그쵸? 저번에 이제 나왔던 6월달 토익에서 나왔던 문제랑 좀 유사한데요. 자, 미주ing 앞에 unles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less가 일단 여러분들 품사가 네,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속사는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쵸.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세요. 근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없다? 그럼 재빨리 뭘 찾아본다? 그쵸. ing라든가 pp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ing나 pp. 바로 이게 분사인데, 이게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less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없다? 그럼 뭘 찾아봐라? authorizing, 아니면 authorized라고 해서 2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authorize는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차이는 바로 능동수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를 보시니까 뭐가 나온다?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전치사가 나오느냐 아무것도 안 나오냐 부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저기 문장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by라고 해서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요. authorizing입니까? authorized입니까? 그렇죠. 전치사가 들어가니까 authorized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주체는 뭐가 됐습니까? 이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너가 허가가 안 된다면 뭐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다음에 ing나 pp 들어가는 뭐다?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의 정답 B번 되겠죠. 자, 분사가 오히려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사가 거의 매달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나오시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분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들어가 보죠. 5번이 또 촐랑거리다 많이 틀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싱 앞에 보니까 careful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오세요.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자, 명사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D를 제외한 나머지 혹시 C도 명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C가 명사인지 모르는 학생은 명사 부분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C도 명사에 포함이 됩니다. planning, 뭐 동명사로 볼 수 있겠지만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D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요. 정답은 A일까 B일까 C일까? 자, 정답은 몇 번이다? 예, C가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B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해서 뭐죠? careful plan이라고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요 사지선다형 중에서 명사
가 보기에 2개 나온 경우 혹은 3개 나온 경우는요. 거의 2가지로 압축을 하세요. 가산, 불가산 구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미 차이를 물어보는 거든지.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지선다형 중에서 보기에 2가지가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 명사를 답을 처리하는 과정은요. 가산, 불가산 구분하는 건지 아니면 의미의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플랜이냐 플래닝이냐 기획이냐 계획이냐 뭐 이런 의미가 비슷하긴 하는데 어떻게 찾는다? 그렇죠. B는 플랜이 아니라 plan이라고 해서 어가 들어가든지 s가 들어가든 바로 가산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B, C번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planning, ing로 끝나는 이 라인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는 경우죠. 여기 한번 보세요. careful 다음에 만약에 어가 있다라면 예, 바로 B번이 답이 되겠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요. B번과 C번을 구분하는 방법 가산, 불가산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가산, 불가산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permit과 permission 같은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허가 허가증이라고 할 때 permit과 permission 둘 다 의미가 똑같은데 언제 permit이고 언제 permission이었습니까?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permit 그냥 permission이죠. 자, permit이 가산 명사고 permission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이랑 같은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access랑 또 approach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access랑 approach가 또 뭐죠? 둘 다 접근이라는 뜻인데 차이는 뭐가 된다? 예, 그냥 access고 unapproach라고 해서 예, approach가 가산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의미는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냐? 그렇죠. 바로 가산, 불가산을 구분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의 정답은 뭐가 됐다? planning. 들어간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시죠. 자, 6번 보니까 A, B, C, D가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요. 어휘를 잘 모르셔서 이게 뜻을 잘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6번에 보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일단 미친 거 빼놓고 다 말해 드릴까요? If you don't spread the topsoil. 자, 흙을 갖다가 펼쳐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표면에다 펼쳐놓지 않으면 the lawn. 잔디밭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많은 구멍이 생길 거란 얘기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면을 갖다가 이렇게 공평하게 골고루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중간에 듬성듬성해서 구멍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골고루. 즉 뭐다? 여기 나오는 거는 문장이 이걸 빼놓고 고도 말이 되는 문장 바로 부사 자리가 되어 있고요. 바로 뭘 수식한다? spread라는 동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일하게, 균등하게라는 의미로서 정답 그렇죠. 부사 evenly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여기 보기에 even이 나왔다고 하면 뭘까? even이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 학생들 even을 많이 하세요. even도 심지어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심지어 펼쳐놓습니까? 그건 아니죠. 골고루 균등하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evenly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죠. 그래서 even도 심지어지만 이 아이는 보통 어디 쓰인다? 그렇죠. 비교급 강조에서 많이 쓰입니다. 비교급 강조. 그래서 even better, 뭐 even more 이렇게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비교급 강조 부사 뭐 있을까요? even, 또 뭐 있을까요? much, 또 뭐 있을까요? far,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still이 있겠다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뭐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even의 차이점 좀 아시면 되겠죠. 자, 6번의 정답 몇 번?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한번 가보시죠. 7번 여러분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입니다. 자, A, B, C를 보는데 일단 미주신 앞에 뭐가 되었습니까? latest, 최신의라고의 형용사가 나오죠? 형용사 뒷자리 바로 명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사를 보니까 몇 번? A, B, C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렇게 사지선단 중에서 2개 아니면 3개가 명사가 났다는 얘기는 가산, 불가산이냐 아니면 뭐다? 의미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읽어보시니까 앞에 더가 있어서요. 어나 더는 같이 못 쓰입니다. 그래서 어 대신에 더가 쓰는 경우 더 대신에 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산, 불가산 일단 알 수 없습니다. 왜? 더라는 건 둘 다 쓰이는 거니까.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드레이크 미디어가 just released, 출시했다는 얘기죠. 최신 삐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installation, installment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installation은 뭡니까? 그쵸. 설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치. 그 다음에 인스톨먼트는 뭘까요? 요거는 할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다? 어떤 책이 나왔을 때 책에 뭐 몇 권, 몇 판이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인스톨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오죠? 미스테리 북 시리즈라고 해서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 걸리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인스톨레이션이 아니라 뭐다? 인스톨먼트가 들어간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학생들이 그냥, 레이티스 형사 뒷자리니까 무조건 명사겠네. 해서 그냥 무조건 A를 적었었는데, 그죠? 혹은 C를 적다 하더라도 이 뜻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installation, installment. 그죠? 뜻을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들어가 보죠. 8번 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는 문제. 미슈잉 앞에 how가 나와 있으세요. 자, 근데 보통 how가 들어가면 이 how에 대한 품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how는 얘 기본적인 DNA가 어떤 부사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부사의 역할. 자, 얘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형용사 아니면 거의 부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근데 선생님 how 다음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여기서는 정답이 B번 하면 C번 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 밑줄 친 자리는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how 때문에 지금 온 건데 이 자리는 뭐다? 거의 뒤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 나온 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자리 어떻게 난다?
그죠. 앞에 나온 동사를 찔러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온 동사 앞에가 비동사다.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 되겠고요. 일반 동사다. 부사가 답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온 동사가 뭐가 됐습니까? 비동사가 아니라 performing이라고 해서 perform이란 동사의 그 진행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그죠. 일반 동사가 나오니까 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C번 되겠죠.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how라는 거는 일단 DNA가 뭐 의문부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이 아이는 부사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주로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는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여기 있었던 걸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면 형용사, 일반 동사면 부사가 되겠죠. 여기는 perform이라는 일반 동사의 진행형이니까 뭐다?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assessment of each employee, 각 직원들의 어떤 평가 같은 경우는 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주어진 일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라고 해서 perform이라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라는 부사가 의미가 되겠죠. 정답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만약 이 동사가 비동사다, effective가 될 거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보죠. 자, 9번도 역시나 여러분들 전치사 문제인데 요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3일이라고 해서 기간이 나오죠. 기간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 해설 보시니까 이 주문이 배송될 건데, 그쵸. 이 기간 이내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 이내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 그쵸. within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쉽게 그냥 D번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10번. 자, 10번 보니까 ABCD가 바로 부사 어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sales부터 읽을 필요 없어요. 재빨리 미주신 거 앞뒤 관계를 보시는데, 뒤에 보니까 10이라고 해서 숫자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나 수치가 나오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거의, 약, 대략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nearly. 그 다음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될까요? 다 답은 A번 되겠고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approximately. 뭐 대략, 약이라고 할 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around, 뭐 about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숫자나 수치가 많이 씁니다. 요즘에 잘 나오는 거는 뭐 적어도라고 할 때 at least라든가 최대 뭐뭐까지라고 해서 up to 같은 거 있죠. 그 다음 뭐뭐 이상이라고 할 때 more than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갑니다. 자, 숫자나 수치 앞에 약, 대략, 뭐 적어도, 뭐 언제까지라고 그런 의미가 들어갈 때 nearly, 뭐 approximately, 그 다음에 around, 그 다음 뭐 about, 그 다음에 at least, up to, 그 다음 more than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숫자나 수치 앞에 이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B를 갖다가 가깝게라고 해서 B를 많이 써 있는데 closely는 면밀하게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나 숫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답 몇 번?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인스톨먼트. 평소에 이런 인스톨레이션이 아니라 인스톨먼트를 보셨다면 아까 그 문제는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토익 시험 보시다 보면요. 그 문제 출제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으세요. 그래서 종종 가다가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에서 내가 때 조건을 썼는데 나중에 자기가 때 조건을 쓴 거를 잊어버리다가 어떻게 된다? 때 조건의 문제를 내본다던가 혹은 어휘를 앞에 썼던 용어인데 뒤에서 이제 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장 여러분들 사사시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다? 그냥 이것만 답만 찍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좀 괜찮게 나왔던 어떤 단어라던가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방학 때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터디를 같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 혼자 공부했을 때 못 얻는 부분 있죠? 그런 거 갖다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같은 문장인데 쟤는 저걸 보네 라고 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시는 게 스터디의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스터디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게 이제 오늘에 한 몇 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몇 시간,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렸으면 이제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세요. 그렇지만 이제 자꾸 이제 문제를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좀 단축되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0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nearly 들어간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번 들어가 보죠. 11번에 ABCD 바로 동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주신 앞에 보니까 who라는 뭐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 동사 자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뒤를 보시니까 동사 어휘 문제라면 뭐를 보신 줄 아세요? 그렇죠. 목적어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eat, 먹다? 그럼 뭘 먹는데 뭘? eat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목적어를 물어본다? 그 목적어에 뭡니까? 걸리는 동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라면 자꾸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객들인데 어떤 고객입니까? 이떤 문제를 삐리리 한 고객들 같은 경우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be encouraged to 부정사입니다.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뭡니까?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죠. encounter problem 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외우세요. 문제에 직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연락하십시오라고 했으라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문제를 inform, 알리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된다? 이거에 직면하는 거, encounter 되겠습니다. 자, encounter라는 건 여러분들요. 그냥 자기가 직면하고 싶어서 직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면이 되는 경우 있죠. 우연하게 만나는 경우 그게 이제 encounter 의미가 되겠죠. 11번의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죠. 12번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명사 토익 문제는요, 거의 주격 아니면 소유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시면서 약간 좀 어렵게 제기대명사, 제기용법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주격, 소유까지 나오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 뭐 부정대명사라든가 뭐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죠. 자, 12번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자, 뮤싱 앞에 보니까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요, 어떻게 한다? 자, 인턴이 completed their training을 일단 마치게 되면 they will be given 뭐가 주어집니까? 기회가 주어지죠.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뭐요? 걔 스스로, 지들 스스로, 인턴 스스로 이렇게 되겠죠. 스스로, 혼자서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스스로니까 themselves, themselves라고 해서 one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많이 쓰는데 혼자서 스스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전치사 on을 쓰지 않고 뭘 쓰죠? by oneself, for oneself라고 해서 전치사 by나 for를 쓰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by oneself, for oneself라고 해서 혼자 스스로의 개념은 바로 이런 형태를 씁니다. 하지만 지금 전치사가 by나 for가 아니라 뭐가 나왔죠? on이 나왔죠. 혼자서 스스로 갈 때 뭐다? on, one's on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해석으로 못하겠다가 정답 시원하지 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on, one's on. 되셨습니까? 정답 몇 번?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여기 12번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이시는 어떤 문법이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냥 12번의 정답 A번 찍고 넘어가지 말고 요 문법은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구나. 그거 좀 보이셔야 된다고요. 자, once가 힌트입니다. once. 자, once가 뭐죠? 일단 뭐뭐 하면 때 조건이죠. 시간과 조건입니다. 때나 조건을 나타낼 때 뭐라고요? 주절의 시제가 뭐다? 미래일 때. 여기는 뭘 쓴다고요? 현재를 적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once, 뭐 complete, 그다음 will be given 요 세 개에다 미쳐놓고 저 같으면 문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once 같은 거 보시자마자 때 조건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on, one's on 들어가는 스스로 혼자서란 개념 A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 보죠. 13번도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세요. 한국 학생들 가장 약한 부분이 뭐다? 분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사는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좀 틀리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안 됐던 부분이 뭐다? 분사 부분이랑 관계대명사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뭐 한 두 번, 세 번 보는데도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만 내가 써먹으려고 하도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요. 팍 터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분사나 관계대명사 완전 이해된다? 그럼 이제 비로소 영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문장이냐? According to the report. 자, 리포트에 따르면이죠. 자, 이걸 갖다 이거 주어, 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according to가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인데 누가 주어, 동사를 씁니까? 그래서 애꿎게 여기다 동사 쓰시면 안 되고 report에 따르면. 근데 그 리포트가 뭐다? 리포트를 수식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사를 어떻게 된다?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용사라든가 아니면 ing나 pp가 나오는 분사가 되겠죠. 자, 근데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빨리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목적을 보세요. 뒤에 목적으로서 명사 같은 게 동반된다? 현재 분사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라 혹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부사가 되면 뭐 된다? 바로 여러분들 PP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리포트를 꾸미는 publishing 아니면 published가 되어 있는데 자, 뭐가 되겠습니까? 리포트가 지가 퍼블리시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리시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C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나왔죠.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 뭐다? PP 형태가 들어가니까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여기 매거진에서 출간이 된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의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요것도 잘 봐두시기 바랄게요. 요거는 이제 해석이 안 돼서 하는 문제고요. according to가 무엇보다도 일단 전치사인지 모르시면 그냥 애꿎게 동사 같은 거 이상한 거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3번의 정답 C번 분사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들어가 보죠. 14번도 우리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왜 자꾸 선생님 한국 학생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다 보면 뭐 된다? 영어를 한글로 옮겼다가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들 다 맞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학생들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틀릴 만한 것만 제가 이제 모아놨는데 요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세요. 왜냐? 해석을 했다가 이제 여러분들 낭패를 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14번에 보시면 is란 비동사죠. 비동사의 보호자료로서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A, B, C, D가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갈까? 어휘 문제니까. 자, 읽어보죠. Any nurse who has worked for more than 5 years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 같은 경우 뭐 되죠? 이게 매니저 포지션에 지원할 능력이 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할 능력이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A번 아니면 B번으로 됐을 겁니다.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 자, 여기 보니까 지금 to 부정사 나오죠?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 그래서 A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냐,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여기서 B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possible이나 impossible은 사람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is란 비동사의 보호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즉 주어라인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간호사와 possible 아닌 거죠. 자, 뭐가 됐습니까?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라고 해서 얘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B번은 왜? 앞에 nurse라고 해서 사람이 나오면 possible 안 쓴다는 얘기죠. 요 유사 문제가 저번에 한번 impossible과 또 이제 나온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것도 앞에 주어가 사람이니까 impossible 쓰시면 안 되겠죠. 14번의 정답 be eligible for, be eligible 뭐라고요? to 부정사라고요. 되셨나요? 뭐뭐 할 자격이 되다 이런 얘기죠. 14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죠. 15번 ABC를 보니까 BPP라는 뭐가 됐습니까? 수동태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동사 문제는 뭘 본다? 그렇죠. 목적어에 여러분들 궁합을 보시라고 그랬죠. 먹다, 뭘 먹어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수동태의 동사 문제는 지금 뭐랑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설명드리면요. 삼형식을 수동태로 고쳐볼게요. 아까 제가 먹다, 뭘 먹어라고 해서 동사는 목적어의 관계를 보시라고 그랬죠. 자,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적어 나오시면서 수동태는 BPP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이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라는 얘기는 수동태가 됐을 땐 뭐다? 자, 그쵸. 주어라의 관계를 보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능동태에서 동사 문제라면 목적어의 관계를 보시고요. 수동태의 동사 문제라면 뭐다? 주어라의 관계를 보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주어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outdoor dinner가 되겠습니다. 저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를 보니까 until이 나오네요. 5월 17일로 연기되다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정답 몇 번? postpone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역시나 이것도 6월달 토익 문제죠. 그때는 이제 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be postpone, until이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postpone until 이라고 해서 요거 until 쓰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15번의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7월달 우리 적중 예상 모의고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날씨가 안 좋더라고 할 때 뭐다? inclement weather라고 해서 악천후 inclement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는 뭐 bad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poor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unfavorable,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inclement랑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 be postponed until 이라고 해서 정답 D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16번 넘어가 볼까요? 16번 ABCD가 보시니까 여러분들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Marco Tires Warranty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stat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이간질 자리 여기 사이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부사가 되겠죠. 보시니까 ABCD가 죄다 부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부사 여기 나오는 부사는 뭘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state라는 동사를 수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학생들 제일 많이 했던 정답은 C번 되겠는데요. definitely랑 indefinitely는 틀린 겁니다. definitely는 분명한 거죠? 근데 indefinitely는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definitely로 생각해서 C를 하는데 state가 명시하는 건데 어떻게 명시했습니까? 이 보증서가 이제 명시한다는 얘기는 명확하고 명쾌하고 명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어 explicitly라는 뭐 된다? 정답 D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전 한 2010년 같은 경우는 이런 어휘 문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휘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보지 못한 걸 찍기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definitely, 분명히 명시하나 보다 해서 definitely 때문에 C를 적는데 앞에 in이 있는 경우죠. 정답은 explicitly state라고 해서 명료하게, 명쾌하게 언급하고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 D번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부사 어휘는요, 시험장에 가서 생각을 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거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합이라는 게 있죠. 됐습니까? state랑 잘 어울리는 거 explicitly.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들어가 보죠. 17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엉뚱하게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주신 앞에 오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number of가 나오죠. 여러분들 number of랑 더 number of의 차이 아십니까? 더 number of 볼까요? 더 number of. 자, 이 아이는 여러분들 뭐가 주어세요? 더 넘버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단수로 봤습니다. 반면에 number of는 뭐예요? 수많은이라고 해서 더 number of 다음에 복수 형태가 나오죠. 그럼 여기 뭡니까? 수많은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얘는 뭐다? 벌써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복수동사를 적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 there가 시작되는 거는 여러분들 there가 주어가 아니세요. 뭐가 주어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주어입니다. 즉 a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가 뭐다? 복수 형태가 나오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umber of 되는 복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quality가 지금 복수로 나와 있습니까? qualityis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가 뭐가 된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크가 동사를 알고 있는데 체크는 명사됩니다. 그래서 체크라는 명사의 복수형이 뭐 된다? checks가 들어가는 정답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요. 자, 여기 미추신가 보니까 there is, there 안 돼. there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there가 주어가 아니라 뒤에 게 주어입니다. 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뒤에 게 복수가 나야 되겠죠? 그리고 honorable of 복수 명사인데 quality도 복수가 아니니까 남아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17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가보죠. 18번도 여러분들요, 틀린 학생은 주어 동사 찾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보고 또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18번처럼 이게 주어 동사 찾기가 안 되는 학생은요, 당연히 독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종 보시면 이런 학생들 있어요. 5, 6, 7 이제 골고루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5, 6가 여러분들요, 많이 빨리도 못 풀면서 점수는 낮으면서 이런 학생들이 막 7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좀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5, 6까지는 어느 정도 반열에 좀 오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7을 하셔도 되는데 5, 6, 즉 단문도 해석이 안 되는데 장문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요 전략을 좀 짜세요. 물론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5, 6 문법 어휘를 좀 잡아두시고 이제 조금씩 독해를 하시면서 독해 양을 늘려가시는 거죠. 되나요? 18번도 마찬가지세요. 18번에 주어동 찾기 못하잖아요? 그러면 단문도 해석 안 된다? 그럼 장문 해석 안 됩니다. 자, 읽어보시니까 또 report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report가 무슨 report입니까? 대세에서 어디까지 묶어줍니까? 그쵸. 바로 today까지 묶으셔야 됩니다. 동사는 바로 미주신 자리가 동사가 되겠죠. 자, 이 동사는 바로, 그쵸. 관계대명사 대세 걸리는 바로 report를 꾸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be forwarded to. 자, 전송되는 건데, 전송되어질 그런 report가 되겠죠. 그 report가 미주신 자리 동사 자리입니다. 자,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간 거 몇 번 탈락된다? 그쵸. A번 탈락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몇 번? C번 탈락되겠죠. 자, 동사는 뭘 따진다고요? 수, 시제, 태가 되겠습니다. 자, report라고 해서 단수가 나오죠? 단수가 되는 순간 몇 번 탈락된다? D번 탈락되겠죠. was가 나와야 되지 왜 뭐가 나옵니까? 단수가 되는데 정답 몇 번밖에 없다? B번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특히 또 어휘가 약한 학생은 나 하이라이트란 동사 모르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나오는 동사는 수, 시제, 태를 따지는 형태지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대에서 today까지 못 묶어주면 이게 동사인지 무슨 자리인지 모르시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포트가 이런 미주신 거 뒤에 사실을 갖다가 강조한다 의미로서 들어가는 정답 B번 되겠습니다. 동사 뜨면 뭐다? 수, 시제태. 반드시 머릿속에 좀 인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들어가 보죠. 자, 19번 문제 보니까 A, B, C, D, 뭐 전치사니, 접속사니,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면 Mr. Songs 팀이 주어고요. finish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주어 동사 앞에 들어가는 접속사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despite나 owing to 같은 거는 여러분들 품사가 뭐다? 전치사죠. 혹시나 아직까지도 despite가 접속사로 알고 있는 학생들 심각하세요.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 그쵸. 대수로 끝나는 given that. if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뭐를 고려해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한다면 보다도 뭐뭐를 고려해보면, 생각해보면 given that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보시니까 Mr. Songs 팀이요. 어떻게 되죠? Finish the research project.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하루 일찍요. 무슨 스케줄? Ahead of schedule. 예정보다 빨리라고 해서 무슨 스케줄? Ahead of schedule 되는 거죠. 이때 마쳤죠? 그럼 고려해보면 어떻게 된다? 이 부사장이 그 사람들한테 오프, 휴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고려해보면, 생각해보면 여기서 given that이 들어가는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given이라는 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given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명사가 나오시면서 여기 앞에다 밀쳐놓고 문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추호도 여기 미주신 자리의 정답이 given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여기 보면은 to, 그 보기에 보시면 to give도 있었고요. 막 giving도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도에 나오는 명사 앞에는 그냥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to인가 보다 이렇게 썼는데 이때 정답은 뭐다? given이 정답이셨습니다. 이때 given은 품사가 뭐다? 네, 전치사로도 사용됩니다. given that 이라고 해서 뭐뭐를 고려하면 보통 대시 생략 가능하긴 하지만 given that 이라고 같이 쓰면 그건 접속사고요. given 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나오면 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고려해보면. 그래서 이 명사를 고려해보면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iven이라는 게 전치사라는 거 추호도 상상을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given이라는 게 전치사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19번의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D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파트 5의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요것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보통 이제 문제 풀어오면 자기 혼자 막 합니다. 특히 뭐 800, 900 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이거 왜 문제가 몇 번이니, 정답이 몇 번이냐 물어보면 자기 혼자 입으로 합니다. that it took, what it took, 자기 혼자 뭐, that it, what it, 뭐 이렇게 해서 뭐 된다? 그냥 막 찍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미주신 거 뒤쪽으로 보셔서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동사. 자, 어떤 학생들 동사를 took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학생들 동사를 뭐라 한다? is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문장의 동사는 뭐다? 그렇죠. 바로 i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주신 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building까지는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주어인데 그 주어 안에 뭐 있죠? 이 주어 took 동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안에 주어 동사 있는 거를 바로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주어절이 아니라 뭐다?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사절은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나오세요. 여기 지금 보기에 대시, 왓이 없는 걸 좀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that과 what에 있습니다. that과 what의 차이는 뭐냐면 that 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니까 이 미주신 거 뒤에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it, take, 시간, 투부정사죠. 바로 그 공사가 마치는데 3개월 걸렸다. 말이 됩니까? 야, 그 공사 끝나는데 3개월 걸렸어. 말 되죠? 이 걸린다는 것이 라고 해서 어메이징한 기록이다라고 해서 이 미주신 거 앞에까지, 미주신 거에서 뒤에까지가 뭐 된다?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에 쓰이는 명사절은 뭐가 있다고요? 그쵸. 대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20번에는요, 문장의 동사가 세 번째 주어나는 is가 되겠고요. 그 is 앞에 나오는 그 전체가 주어가 되겠다. 그 주어 안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이고요. 명사 접사는 크게 that 아니면 what인데 바로 완전 불완전으로 나눠지는 거죠. 뒤를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시 되겠다. 정답 몇 번이죠?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hat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D번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좀 더 팁을 드리자면 대시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아니야? 불완전한 문장 아니야?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that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세요. that 뒤에가 지금 뭐다? 여기 자리를 보세요. 자리를 보니까 주어자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명사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명사가 나오시면서 이때 that을 뒤에 나오면서 얘를 수식한다? 이거는 바로 관계대명사의 that이라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that이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다, 불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리를 보세요. 자리를 보시면서 명사절의 위치 자리다.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명사, 앞에는 명사 수식한다. 관계대명사의 대수로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0번의 문제는 그냥 입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설명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파트 5 총 20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한 6문제 파트 6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21번 들어갑니다. 21번 보니까 제가 늘 얘기를 했죠. 파트 6 같은 경우는 실수, 철랑거리다 많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주신 거 앞뒤 관계 보시고 한 번 더 뭐가 된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미주신 앞에 보니까 before 나오시면서요.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다 나옵니다. 바로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velcro라는 게 나오는데 과연 velcro가 뭘까? 지금 여기 고유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velcro는 뭐고 또 뭐는 뭐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자, velcro Incorporated요 has appointed Leonardo Key. 키넨이랍니다. 지금 고유명사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velcro Incorporated 회사 나오죠. 레오나르도 키넨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갖다 뭐라고요? 네, CFO, Chief Financial Officer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가 되겠죠. CFO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누구를 대체해서요? 로저 스미스 또 나옵니다. 사람이요. 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은퇴했었죠. 원래 이 사람이 뭐다? CFO였습니다. 근데 새로운 자리에 누가?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대체했다는 얘기죠. 자, velcro, 자, 미스터 키넨이 나옵니다. 키넨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그쵸,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 지금 임명된 사람이세요. 이 사람이 velcro에 삐리리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여기에 일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velcro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뭐죠?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조인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A번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그냥 뒤에 회사만 보시면서 회사를 설립했나? 회사에서 승진했냐? 해서 그냥 무조건 B 아니면 C를 하는데요. 이 velcro라는 회사에서 뭐죠? 여기 조인, 일하기 전에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여기서 일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while there, 거기 있을 동안에 뭐죠? SUK 시스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업무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갖다가 Audit Division of Golding Investment Group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지? 그쵸. 뭡니까? 골딩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고 지금 앞에 있는 글자가 대문자로 나오죠. 이건 또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 velcro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CF로 고용을 했고요. 이 사람이 여기 조인하기 전에 또 어떤 회사에서 일했죠? 그 다음 이 사람이 시작한 건 어디라고요? 바로 골딩 인베스트먼트 그룹입니다. 그 전에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어떤 전직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건 과거니까 당연히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부분 학생들 이거 느낌으로 많이 하세요. 아, 그 사람이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할 거다. 왜냐하면 임명됐으니까. 그래서
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했는 거.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번 들어가 보죠. 미스터 스미스. 스미스가 누구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고유명사 이렇게 많이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미스터 스미스 기억 못하시는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레온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새롭게 이제 임명된 사람이고요. 예전에 은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 뭐다? 로저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스미스는 예전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23번의 정답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그렇죠. CFO인데 뭐죠? 그 전직이죠. 그 전에 했던 사람. 자, 정답은요. former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former 이전이라는 뜻이고 특히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formal. 요 같은 거는 공식상의 형식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formal은요. 이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러분들 철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요거는 이전이란 개념, 요거는 형식의, 공식의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3번의 정답 B번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 같은 거 여러분들 프로모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조인 같은 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 파트 6 24에서 26번 풀어보도록 하죠. 24번 들어갑니다. 24번은 여러분들 동사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니까 동사는요. 그냥 느낌을 하시면 안 돼. 분명히 앞이나 뒤에 보시면 그 문장에 나타내는 어떤 시간 오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thank you for reserving booth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멜번 좌페어죠. 자, this annual event 이번 매년마다 하는 이벤트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했을까 할 건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 이벤트 했을까 안 했을까?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For more than 5 years가 나오죠. 5년 이상 동안에. For 기간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구장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죠? 5년 기간 동안에 이 이벤트가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된다? 현재 완료 들어가는 정답 몇 번이라고요?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년마다 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죠? 자, perfect meeting place가 되겠습니다.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가 되겠다. 그래서 24번의 정답 D번. For 기간 명사 나오시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5번 들어가 보죠. 25번은 여러분들요, assure란 동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assure 한번 제가 다시 찍어드릴게요. insure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insure that 이라고 해서 대절을 바로 가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assure 같은 건 뭐라고요? assure that이 아니라 assure 목적어 다음에 대신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be assured that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죠. 됐나요?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be assured that. be assured of 이라고 해서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되지. 이거를 하나 당 하나 하시면서 해석하면 그만큼 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답 몇 번이다? be assured that. 그래서 insure냐? assure냐? 요 차이점이요. 그래서 insure that, assure 목적어 대신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수동태 됐을 때는 be assured that.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뭐죠? of도 진이기 때문에 또 수동태가 되더라 하더라도 be assured of, be assured that 그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26번 들어갑니다. 요건 여러분들 한 단어 아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뭡니까? 추가 비용 없이라고 할 때 at no extra charge가 들어간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이때 no라는 거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그 다음 not이라는 건 여러분들 품사가 부사고요. nan이라는 건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extra charge라고 해서 명사를 꾸미는데 정답 C번 되겠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외우세요. 추가 비용 없이 at no extra charge. 정답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 앞에 전치사 뭘 쓴다? 전치사 as를 쓴다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했었던 여러분들 파트 6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동사에 대해서 좀 잘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가 25분 정도 있으니까 이런 거 assure란 동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달 우리 오늘 일단 특강요 26문제 짧다면 짧은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찍어드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동사는 외워라, 이런 어휘를 외워라 했던 거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여러분들 대박 나셔가지고요. 토익 졸업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화이팅 하시고요. 8월 달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